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시계를 확인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야 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어요. 어젯밤 파스를 붙였는데도 통증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불을 켰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부엌을 비췄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어제 미리 씻어둔 채소를 꺼냈어요. 건우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벌써 3년째구나. 3년 전 며느리 유진 씨가 전화를 했었어요.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건우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했는데 대기가 너무 길어서요. 제가 복직해야 하는데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어머님이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몇 달만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때 제 나이가 65세였거든요. 이미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민준이가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엄마, 우리 정말 어려워요. 유진이가 일 안 하면 대출 이자도 못 갚아요. 엄마가 아니면 건우를 맡길 데가 없어요. 엄마는 손주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볼게. 그렇게 시작된 손주 돌봄이 3년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며느리가 화장을 하다 말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애는 아직 안 일어났어요. 깨워서 밥 먹여주세요. 저는 회사 가야 해서요.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가방을 챙겼어요. 아들은 이미 출근한 후였습니다. 거실에 건우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깨웠습니다. 건우야, 할머니 왔어. 일어나자. 아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 어찌나 예쁜지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얼굴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을 먹였어요. 아이가 밥을 흘리면 닦아주고 물을 쏟으면 다시 따라줬습니다. 오전 10시 놀이터에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건우가 노는 걸 지켜봤습니다. 다른 할머니들도 손주를 데리고 나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편하게 사네요. 우리가 다 봐주니까. 옆자리 할머니가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상황도 똑같았으니까요. 점심 먹이고, 낮잠 재우고, 간식 주고, 저녁 먹이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부엌에서 아이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밤 9시였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애는 저녁 먹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먹였어요. 목욕도 시켰고요. 감사해요. 그럼 들어가세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시면 돼요.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아파서 순간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허리 굽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나 언제 이렇게 늙었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또 가야 해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이게 정말 손주 보는 행복일까요? 아니면 그냥 공짜 일꾼일까요?
잠들기 전 서랍에서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늘 건우를 돌본 시간과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2024년 10월 15일. 오전 7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14시간. 식사 준비 3회, 놀이터 2시간, 목욕 1회. 왜 이걸 기록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누군가는 알아줬으면 해서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무릎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유진아, 미안한데 내일 하루만 쉬면 안 될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좀 가보려고. 며느리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그게 내일 제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어머님 없으면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병원은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이미 거절의 확신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가 왔지만 그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다고, 며느리가 야근을 해야 한다고, 건우가 어린이집 면접이 있다고. 항상 이유가 있었어요. 내 무릎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파스를 한 장 더 붙였습니다. 등에도 허리에도 무릎에도. 제 몸은 파스 냄새로 가득했어요. 어느 날 밤 건우가 열이 났습니다. 38.5도였어요. 며느리가 당황하며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애가 열이 나요. 제가 내일 새벽 출장이라 못 봐요. 어머님이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면서 봐주실 수 있어요? 밤 10시였습니다. 저는 이미 하루 종일 건우를 돌보고 집에 돌아온 상태였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지금 갈게. 다시 옷을 입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건우는 열에 들떠 칭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해열제는 냉장고에 있어요. 4시간마다 먹이시면 돼요. 열이 안 떨어지면 119 부르시고요. 며느리는 그 말만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밤새 건우 이마에 열 식히는 패치를 붙여주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줬어요. 아이가 잠깐씩 깨서 보챌 때마다 안아주고 토닥거렸습니다. 새벽 4시 건우의 열이 겨우 떨어졌어요. 아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저도 소파에 앉은 채로 눈을 붙였어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로요.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온몸이 뻐근했어요. 목도 뻣뻣하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점심때쯤 돌아왔어요. 출장 다녀오느라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님, 애는 괜찮아요? 응, 새벽에 열이 떨어졌어. 다행이다.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건강하시니까 괜찮으시죠? 밤새는 거 괜찮으시죠?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건강하다고요? 저도 68살인데요. 밤새 아이를 돌보는 게 괜찮을 리가 있나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습니다. 응, 괜찮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추석에는 친정 갈 거니까 건우 어머님이 봐주셔야 해요. 우리는 추석 당일만 있다가 갈 거예요. 추석 연휴 5일 중 하루만 쉬고 나머지는 제가 건우를 돌봐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절에 쉬는데 저는 오히려 더 바빴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그러는데
요즘 건우가 밥을 잘 안 먹는데요. 엄마가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애가 편식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요. 대신 더 신경 써달라는 요구만 있었어요. 제가 하루 14시간씩 손주를 돌보는 것도 모자라서 더 잘해야 한다는 거였죠. 전화를 끊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료 일꾼이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낸 거였습니다. 그날 밤 육아 일지를 쓰며 계산해 봤어요. 하루 14시간, 주 6일 한 달이면 336시간.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나 지금 공짜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가슴이 답답했어요. 손주는 사랑스럽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라 착취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뭘까요? 할머니일까요? 아니면 그냥 무료 육아 도우미일까요? 7월의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연일 35도를 넘는 날씨가 계속됐어요. 뉴스에서는 노인과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저는 매일 건우를 데리고 밖에 나가야 했습니다. 집 안에만 있으면 아이가 답답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놀이터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그네 태워줘요. 건우가 웃으며 달려왔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네를 밀어줬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팔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지러웠어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하지만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없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앰뷸런스 안에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에 씌워져 있었고 구급대원이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건우는 어디 있지? 다른 구급대원이 건우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천장을 봤어요.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은 심한 탈수와 과로 상태입니다. 혈압도 매우 낮고요. 무릎과 허리 상태도 좋지 않네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나이가 68세시면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 더위에 어린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1시간쯤 지나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건우를 데리고 왔어요.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아들 얼굴을 보니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실 문 앞에서 서성였어요.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복도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건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그럼 당분간 애를 못 봐주시잖아요. 어떡하지?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말도 아니었어요. 그저 애를 누가 보냐는 걱정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느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런데 입원 기간이 얼마나 되세요? 일주일 정도래. 일주일이나요? 그럼 그동안 건우는 누가 봐요? 어린이집은 대기가 길어서 당장은 못 보내는데. 며느리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건우를 맡길 곳이 없다는 걱정이었죠. 아들이 며느리를 제지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당장 내일부터 어떡하냐고요. 며느리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을 교체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입원비 수납하셔야 해요. 며느리와 아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입원비는 카드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에서 카드를 꺼내 아들에게 건넸어요.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빨리 나으셔야 해요. 건우가 할머니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건우를 위해 필요한 거구나. 할머니로서가 아니라 무료 육아 도우미로서. 아들과 며느리는 1시간도 안 되어 병원을 나갔습니다. 건우를 데리고 가야 한다고, 저녁을 먹여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또 올게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왔어요. 엄마, 회사 일 때문에 못 가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불편한 게 없을 리가 있나요? 혼자 링거 맞으며 천장만 보고 있는데요.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옆 침대 환자는 가족들이 번갈아 가며 와서 돌봐줬어요. 딸이 와서 과일을 깎아주고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간호사가 체온을 재러 왔습니다. 할머니, 보호자분은요? 일이 있어서 못 와요. 아이고, 혼자 계시겠네요.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밤이 됐습니다. 병실 불이 꺼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저는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가족한테 뭐지?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저를 사랑하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쓰러져도 그들은 애를 누가 보냐만 걱정했으니까요. 링거 주사 바늘을 꽂은 손등을 봤습니다. 주름진 손, 얼룩덜룩한 손, 68년을 살아온 손이었어요. 이 손으로 아이들 키우고 손주 돌보고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불편해할 뿐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두운 병실에는 제 흐느낌 소리만 작게 울렸어요. 입원 3일째 되는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딸 미나가 들어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엄마, 미나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어제야 오빠한테 연락받았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딸의 손을 잡았어요. 너 바쁘잖아. 괜찮아.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가 쓰러지셨는데 바쁜 게 어디 있어요. 미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미나가 도시락을 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나물 반찬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드세요. 병원 음식만 드시면 안 돼요. 딸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언제 이렇게 대접받아 봤나요? 항상 저만 다른 사람 챙기고 살았는데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미나가 제 등을 토닥여줬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오빠네 건우 봐주신 거 알아요. 근데 엄마 오빠한테 돈 받고 봐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가족인데 무슨 돈을 받아?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엄마, 그럼 공짜로 3년이나 봐주신 거예요? 응, 손주니까. 손주라고 공짜로 봐주는 게 당연해요?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목소리였어요. 어린이집 보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넘게 나가요. 3년이면 3천만 원도 넘는 돈이에요. 근데 오빠는 엄마한테 한 푼도 안 드린 거예요? 아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우면 엄마를 공짜로 부려먹어도 돼요? 엄마는 엄마 노후 자금은 생각 안 하세요? 미나의 말에 아무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딸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몰랐습니다. 손주 보는 게 할머니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오빠한테 전화할게요. 똑바로 말해야 해요. 아니야, 하지 마. 괜히 오해 생기면 어떡해. 오해요? 엄마가 쓰러졌는데 오빠는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잖아요. 이게 오해예요? 미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오빠, 나 미나야. 엄마 병실에 있어. 오빠 지금 당장 와. 할 얘기 있어. 미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그게 무슨 소리니? 오빠네 손주 보는 거요. 그만하세요. 엄마 건강이 더 중요해요.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빠네 눈치 보면서 공짜 일꾼처럼 사시는 거 보기 힘들어요. 저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2시간 후 아들 민준이가 병실에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미나가 급하게 오래서. 무슨 일이에요? 미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오빠, 엄마가 3년 동안 건우 봐주신 거 알죠? 응, 그래서? 그동안 오빠는 엄마한테 얼마 드렸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가족끼리 그런 거 따지는 거야? 가족이라고 공짜로 부려먹어도 돼요? 엄마 지금 과로로 쓰러지신 거 알아요? 나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형편이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아니면 엄마한테 제대로 돈을 드렸어야죠. 엄마를 무료육아 도우미로 쓰는 게 말이 돼요? 미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나야, 그만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는 왜 항상 참기만 하세요? 오빠는 아들이니까 괜찮고, 저는 딸이라 소홀해도 괜찮고, 그렇게 살면 엄마만 손해예요. 난 손해본 거 아니야. 손주 보는 게 행복했어. 행복하셨으면 왜 쓰러지셨어요? 행복하셨으면 왜 혼자 병실에서 오세요? 미나의 말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빠, 엄마는 이제 건우 못 봐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오빠가 알아서 해요. 그래, 알았어. 아들은 짧게 대답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너무한 걸까요? 손주를 더 이상 안 보겠다는 게 나쁜 할머니인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가벼워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퇴원날 미나가 저를 모시러 왔습니다. 병원비를 정산하는데 미나가 제 카드를 받아들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 돈은 엄마를 위해 쓰세요. 알았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노후 자금 준비되신 거 있으세요? 오빠한테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있어. 엄마한테. 있어. 미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엄마, 그 돈은 절대 오빠한테 빌려주시면 안 돼요. 알죠? 알았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보험 증서가 있었어요. 2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들어준 보험이었습니다. 보험 증서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만기가 되어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3억 원. 남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이 돈은 내 돈이야. 아무한테도 주지 말고 너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눈물이 났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저 이제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건우가 보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연락하면 또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 올 것 같았거든요. 미나가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떠세요? 무릎은 좀 나아지셨어요?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에요. 엄마, 오빠한테 연락 오지 않았죠? 응, 없어. 잘하셨어요. 오빠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지만 기다림은 쉽지 않았습니다. 건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밥은 잘 먹고 있을까? 잠은 잘 자고 있을까?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까? 어느 날 오후 미나가 집에 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보험사에 다녀왔어요. 보험사? 엄마가 보여주신 보험 증서요. 제가 확인해 봤어요. 미나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거 만기가 됐어요. 지금 찾을 수 있어요. 3억 800만 원이요. 3억이 넘는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니? 네, 진짜예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남긴 거예요. 20년 동안 꼬박꼬박 불입하셨잖아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내가 보험 하나 들어뒀어. 매달 30만 원씩 내야 하는데 힘들겠지만 꼭 유지해. 이게 내 노후 자금이 될 거야. 절대 애들한테 주지 말고 너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겠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생활비도 빠듯한데 보험료 30만 원을 매달 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해지할까 고민했어요. 특히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며느리가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할 때, 저는 이 보험금을 꺼내줄까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이 계속 떠올라서 참았어요. 절대 애들한테 주지 말고라는 그 말이요. 엄마, 오빠는 이거 알아요? 아니, 모를 거야. 좋아요. 계속 모르게 하세요. 이건 엄마 돈이에요. 미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돈으로 엄마 인생 사세요. 오빠 눈치 보지 말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응, 왜?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응, 괜찮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저희가 건우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유진이가 일 때문에 애를 못 보는데 어린이집 대기가 아직 안 돼서요. 엄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아, 엄마 건강이 안 좋아.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미안하지만 못 봐줄 것 같아.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엄마가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도 이제 쉬고 싶어? 엄마, 제발이요. 한 달만, 딱 한 달만 더 봐주세요. 제가 이번에는 돈 드릴게요. 돈을 준다고요?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푼도 안 주더니, 이제 와서요? 얼마? 한 달에 50만 원 드릴게요. 민준아, 50만 원으로는 안 돼. 그럼, 얼마요? 시간당 최저시급이 9,620원이야. 하루 12시간이면 11만 5천 원이고, 한 달이면 300만 원이야. 전화 너머로 아들이 숨을 헐떡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많아요. 저희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어린이집 보내. 어린이집도 비슷하게 나올 거야. 엄마가 이러실 거예요? 손주잖아요. 손주라고 공짜로 봐주는 건 아니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알았어요. 그럼 됐어요. 아들이 화난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건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한번 봐주시면 안 될까요? 건우가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가 나를 찾는다는 건 할머니로서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 한다는 말로 또 저를 불러내려는 거잖아요. 그날 밤 미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형수한테 연락 왔죠? 어떻게 알았니? 형수가 저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설득 좀 해달라고요. 그래. 엄마, 흔들리지 마세요. 형수는 엄마가 아니라 무료 육아 도우미가 필요한 거예요. 미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할머니로 존중한 적이 없었어요. 그저 편리한 도구로 여겼을 뿐이었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 달을 보며 손주 생각을 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자신이 생각났어요.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요. 이제 내 인생을 살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미나는 매일 전화를 했지만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건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했지만 참았습니다. 무릎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다녔어요. 물리치료를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더니 무릎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방치했으면 수술해야 했을 거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건우 손을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 건우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제 다리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건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건우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며느리가 건우를 떼어냈습니다. 건우야, 가자. 할머니 바쁘셔. 싫어요. 할머니랑 놀고 싶어요. 안 돼. 할머니는 이제 우리 안 봐주셔.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건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며느리가 우는 건우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 건우 좀 안아주면 안 될까? 며느리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님, 애 안아주시려면 다시 봐주셔야죠. 안 그러면 건우만 더 힘들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안 봐주셔서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시 일을 조정하고 어린이집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나도 건강히
건강이 안 좋으시면 진작 말씀하시지. 왜 갑자기 안 보겠다고 하세요? 저희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며느리는 제가 잘못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안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건우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손주를 안 보겠다고 한 게 나쁜 할머니인 걸까요? 저녁 무렵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어머님, 할 얘기가 있어요. 서류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어린이집 비용 견적서였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건우 나이 또래가 다니는 어린이집 비용이 이 정도예요. 견적서를 봤습니다. 한 달에 90만 원, 3년이면 3,24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3년 동안 건우 봐주시면서 저희가 이 돈을 아꼈잖아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요. 며느리는 계산기를 꺼내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봐주신 덕분에 저희가 3천만 원을 아낀 거예요. 감사하죠. 어디로 가는 이야기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앞으로 어머님 병원비가 나올 거잖아요. 무릎 치료도 받으셔야 하고요. 내 병원비는 내가 낼 거야. 아니에요. 저희가 드릴게요. 대신해요. 며느리가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병원비를 저희가 3천만 원까지 낼게요. 그럼 어머님이 봐주신 건우 돌봄 비용이랑 퀴즈로 치는 거예요. 서로 빚없는 거죠.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3천만 원어치 일을 해주신 거고 저희가 앞으로 어머님 병원비를 3천만 원까지 내는 거예요. 공평하잖아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합리적인 제안이라는 듯이요. 나는 돈 받으려고 손주를 본 게 아니야. 알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거잖아요. 어머님도 손해보신 거 없고 저희도 어머님 병원비 책임지는 거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모욕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한 게 고작 3천만 원어치야? 어린이집 비용이 그렇다고요. 나는 하루 12시간씩 일했어. 주말에도 명절에도 쉬지 않고 밤에 아이가 아프면 밤새 돌봤고 그게 어린이집이랑 똑같아? 하지만 어린이집 기준으로 계산하는 게 맞잖아요. 며느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줄래? 어머님? 나가달라고. 당장. 어머님, 화내실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합리적으로 제안하는 건데. 합리적? 3년 동안 손주 키운 게 돈으로 계산되는 게 합리적이야? 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류를 챙겨 들고 일어났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네요. 앞으로 어머님 병원비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며느리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이라고? 내가 한 게 고작 3천만 원어치야? 미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나야. 형수가. 며느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나는 말문이 막힌 듯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제가 갈게요. 1시간 후 미나가 왔습니다.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형수가 잘못한 거예요. 나는 돈 받으려고 손주를 본 게 아니야. 그냥 손주가 사랑스러워서. 알아요, 엄마. 저도 알아요. 미나가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미나가 매일 전화를 했어요. 엄마, 오빠한테 연락 왔어요? 아니, 없어. 그럼 됐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미나와 함께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민준이도 있니? 네, 안에 있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앉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가방에서 육아 일지 3권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건우 돌본 기록이야. 매일 적었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주 6일. 명절에도 쉬지 않고 건우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지.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어줬어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3년이야. 며느리와 아들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아, 너 지난번에 뭐라고 했지? 어린이집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내 병원비를 그만큼 내주면 퀴즈라고 했지? 그건 내가 계산해 봤어.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이야. 여기에 주말 특근, 명절 근무, 야간 간호를 더하면 1억 5천만 원이 넘어. 탁자 위에 계산서를 펼쳤습니다. 미나가 만든 상세한 계산서였어요. 유진아, 내가 말한 어린이집 비용 3천만 원? 그건 내가 한 일의 5분의 1도 안 돼.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건 아들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준아, 너도 알아야 해. 엄마가 3년 동안 뭘 했는지. 어린이집은 오후 6시면 끝나. 하지만 엄마는 오후 9시까지 일했어. 어린이집은 주말에 쉬어. 하지만 엄마는 주말에도 일했어. 어린이집은 아이가 아파도 못 봐줘. 하지만 엄마는 밤새 간호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린이집이랑 똑같아? 엄마가 한 게 고작 3천만 원어치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 증서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너희가 걱정하는 엄마 병원비. 걱정하지 마. 엄마한테 돈 있어. 엄마, 그게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야. 3억이 넘어. 그러니까 너희 돈 필요 없어. 아들과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그런 돈이 있었어요? 응. 20년 동안 매달 보험료 내면서 모았어. 내 아버지가 그랬어. 이 돈은 엄마 혼자 당당하게 살 수 있게 쓰라고. 엄마. 그러니까 민준아, 유진아. 엄마는 이제 너희 도움 필요 없어. 앞으로 엄마는 엄마 돈으로 엄마 인생 살 거야. 며느리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건우 얘기. 건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아이가 안에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우야, 나와. 건우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건우를 안아줬어요. 할머니는 건우 많이 사랑해. 정말 많이.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매일 올 수 없어. 할머니도 할머니 할 일이 있거든. 할머니 아파요? 응, 조금 아파. 그래서 쉬어야 해. 그럼 언제 와요? 일주일에 한 번. 할머니가 건우 보고 싶을 때, 건우가 할머니 보고 싶을 때 만나자. 건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가시는 거예요? 응. 할 말은 다 했어. 엄마, 민준아, 엄마는 너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이제 각자 살자.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아들이 불렀습니다. 엄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미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속이 후련한 건 처음이었어요. 미나야, 엄마 잘한 거 맞지? 당연하죠. 엄마가 하셔야 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다. 그렇게 중얼거리며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보험금을 찾았습니다. 3억 800만 원.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울었어요. 남편이 20년 전에 제게 남긴 자유였습니다. 미나와 함께 작은 원룸을 알아봤어요. 아들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 공원 앞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어때요? 공원도 가깝고 병원도 근처에 있어요. 좋아. 여기로 할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을 냈습니다. 제 돈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68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의지로 집을 구한 거였습니다. 이사하는 날 미나가 도와줬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와 몇 가지 살림만 챙겼어요. 아들네서 가져온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연락할래요? 아니, 괜찮아. 새 집에 짐을 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 서예 수업, 노래교실. 하고 싶었던 걸 다 신청했어요. 처음엔 쑥스러웠지만 금방 적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어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었는데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나도 손주 돌보다가 허리 다쳤어요. 나는 아들네 집에서 쫓겨났어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다녔어요. 무릎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으며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 돈으로 제 건강을 챙기는 게 이렇게 당연하고 소중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2달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민준이야. 응.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엄마, 보고 싶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엄마, 민준아, 엄마는 너 원망하지 않아. 하지만 각자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건우가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이 저를 흔들지는 않았어요. 석 달째 되는 어느 날 복지관 앞에서 아들을 마주쳤습니다. 건우를 데리고 있었어요. 엄마, 민준아, 여기는 왜? 엄마가 여기 다니신다고 미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왔어요. 건우가 저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건우야 많이 컸네.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커피 한 잔 할래요? 그래.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건우는 주스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유진이랑 많이 이야기했어요. 엄마한테 정말 잘못했다고.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들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건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으세요? 조건이 있어. 뭐든지요. 엄마가 보고 싶을 때, 건우가 보고 싶을 때만 만나는 거야.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알았지? 네, 엄마. 알겠어요. 그리고 돈 얘기는 하지 마. 엄마는 이제 건우를 할머니로서 보고 싶어. 돌봄 노동자가 아니라.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엄마. 그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건우를 만났습니다. 공원에서 산책하고 카페에서 주스를 마시고 그림을 그렸어요. 의무가 아니었기에 즐거웠습니다. 부담이 아니었기에 행복했어요. 어느 날 복지관 댄스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경쾌한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데 웃음이 났어요. 할머니, 춤 잘 추시네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정말 그랬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을 켜고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렌지빛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육아 일지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공책이었어요. 마지막 장을 펼쳐 적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오늘 나는 자유롭다.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미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예요. 오늘 저녁 뭐 하세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다행이에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나야.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68세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지치고 슬픈 눈빛이 아니었어요. 밝고 당당한 눈빛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밤은 고요했고 제 마음도 평온했어요.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사랑이 희생과 같은 게 아니라는 걸요. 나를 지키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요. 돌봄은 노동입니다. 그리고 모든 노동은 가치가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할머니라는 이유로 그 가치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68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스스로에게서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사는 하루가요. 나 괜찮아. 아주 괜찮아.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괜찮았어요. 아주 괜찮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실제로 돌봄 노동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많은 분들께 메시지를 전달하고 묵묵히 희생하며 사신 시니어 여성분들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여러분도 당당하게 여러분의 가치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읽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